제 온몸이 젖어도 좋으니까요. 정말 전국에 폭우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홍선혜입니다. 진짜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그게 불 끄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하네요. 흠뻑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많이 네. 안 와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제가 우산을 챙기고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여의도 주변에서는 뭐 빗방울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네. 비는 좀 오면서 불을 껐으면 좋겠고 네. 우리 시장은 빨간불로 좀 도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바람인데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특히 기술주가 많이 빠졌고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약세겠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괜찮아요? 견조해서 특히 삼성전자가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고 네. 0.5%가량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요 이유도 이분 모시고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제는 그래도 우리 시장 괜찮았거든요. 오후 네. 시장까지 좀 힘이 있었는데 네. 오늘 떨어지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속보를 받습니다. 거의 뭐 속보 전달 느낌으로 아침 방송을 그렇죠. 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자동차 관세 말씀하시는 트럼프의 자동차 네. 관세. 이거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월요일에 이분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갔어 많이 찾으셨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잠깐 또 수련. 더 강해지기 위해서 네. 우리의 견자단 우리 이혁진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예. 너무 오랜만인 네. 느낌인데 진짜 다들 찾았습니다. 진짜. 예. 출연하고 오셨어요 진짜로? 예, 마치 수련이긴 한데요. 네, 월요일, 화요일 동안 그 경력 입사자 그 교육을 교육. 수련 빙자한 맞네. 캠프를 어,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캠프 느낌. 예, 예. 어. 오랜만에 숙박 합숙을 해봤습니다. 공기 좋은데 다녀오셨습니까? 일산이었었고요. 일산이요? 예. 그리고 좀 좋았던 거는 이 저희 NH투자증권이 IB가 이제 업계 한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입사자분들 중에 절반이 IB 분들이었었고 그래서 뭐 보통 합숙을 하면 마지막은 항상 뒤풀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IB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 나이 되면 친구 예. 사귀기 좀 힘들어지지 않나? 사실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요? 친구죠.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분들 지금 반겨주고 계십니다. 네. 내공 네. 쌓고 오신 느낌이다.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월요일이다. 그럼 뭐 이런 소리 인사 거. 들어갔다 온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일산 가서 잠깐 캠프 갔다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내공으로 네. 오늘 해주실 말씀 들을 얘기가 너무 그렇네. 많아서 같은 업계 네. 분들을 또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뷰도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급한 속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시장부터 한번 살펴주고 시작. 오늘 예. 생각보다 그래도 견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해부터 같은 구도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모든 기준은 사실 유동성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보다 중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미국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안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반도체는 안 빠져요. 삼성전자 맞습니다. 심지어 올라가요. 네. 자, 이런 것을 저는 네. 약간의 좀 편향된 시선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반도체의 스팟 가격과 고정 거래 가격으로 좀 부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냐면 스팟 가격은 신기록입니다. 고점을 경신했어요. 근데 고정 거래 가격은 아마 이번 달부터 조금 더 반등을 크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죠. 저 원래 늦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알리바바가 실제 전일 같은 경우에 뭐 AI 데이터 센터 버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아무래도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들은 일정 부분 뭐 없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게 아무래도 고정 거래 가격에 연동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반대로 지금 중국은 이구 환신이라고 하는 규모를 2배 늘릴 것이고 네. 여기에 지금 제품들을 가전과 자동차에서 IT 기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뒤엔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즉 지금 우리가 스팟 가격이 조금 더 반등을 세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 네.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이구환신 또는 반도체에서는 레거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또한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뭐랄까요 자기한테 겨누는 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세를 높여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럼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기업이 사실 부담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소비자. 부담하는 셈이에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사실 부담은 미국 기업들이 더 짊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절대 중국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도는 명확하게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은 정말 생소한 단어인데 다자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우선주의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상대편들의 동맹일 것이다. 네. 근데 사실 중국이 정말 영악해져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주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견조하게 버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비는 4월이에요. 4월. 4월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4월이 지나면 상당히 또 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하나씩 좀 말씀을 좋아요. 좋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볼까요? 네. 네.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미국 불확실성 이유, 한국 변동성의 배경인데. 네. 제가 없는 동안에 미국의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있고 네. 또한 한국의 변동성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가 FMC예요. 자, 우리가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양호하고, 그렇죠. 또한 저번에 사실 제가 파월 이번에 인터뷰에서 고마웠던 거는 제가 심리 데이터가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다행히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소프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좀 낮아지고 있고 네. 자기는 하드 데이터를 보고 있다. 뭐 심리 지표보다는 소매 판매라든지 실질적인 경기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일부러 파월 표정은 저런 걸 고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파월이 왜 이렇게까지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고 실제 시장 금리는 왜 올랐을까?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파월의 이야기보다 점도표였어요. 네. 점도표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점도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4월에 상호 관세 발효율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고 연준은 사실 걱정은 실제 점도표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점도표도 올려놓고 파월까지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진짜 연준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당히 매파적인 본능을 인터뷰에서조차도 내세우면 네. 트럼프의 그 반작용으로 더 좀 거친 언사 이런 스크래치를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실제 지금 파월 그리고 연준이 왜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립 서비스를 했는가?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올해 가장 중요한 장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주요국의 기준금리예요. 지금 미국만 안 내리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내리고 있죠.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정은 어떤가요? 미국은 4월에 본격적인 긴축이고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본격적인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요. 실제 중국도 이구한신 실제 실업률 데이터가 깨지더라도 재정으로 박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은 국방비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재정 캡에 대한 것들을 열고 있죠. 네.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른가요?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금리는 내리고 재정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정반대죠. 금리는 안 떨어뜨리고 재정은 긴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방향은 미국에서 당연히 다른 나라로 흘러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인데, 자, 실제 제가 이 4월이 트럼프가 이 재정에 대한 굉장히 이제까지의 계획을 현실화하는 달입니다. 또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 가장 큰 달이 바로 4월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겸사겸사 트럼프는 긴축에 대한 어떤 매파적인 본색을 상당히 좀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상호관세죠. 자, 근데 이 상호관세가 4월 1일 날 발효되기 전에 뭐 오늘 전날 이제 자동차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이걸 앞두고 파이낸셜 타임즈, 워싱턴 저널, 그다음에 로이터에서 예측을 각각 이제 정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고 있어요. 자, 근데 조금 무섭습니다. 보시면 자, FT에서는 1단계 관세는 최대 50% 우리가 걱정한 대로 그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우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2일 초반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일단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워싱턴 저널입니다. 네. 대미 무역 흑자국 더티, 이게 참 이 더티15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 무역 흑자,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 15개, 우리나라도 포함이 우리가 됩니다. 8위, 네.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죠. 네. 예, 여기는 집중 표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것이고, 자, 로이터에서는 상호 관세 이후에 품목별, 지금 여기서 좀 바이오 의약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품목별로 추가 관세도 외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그림은 결론적으로 관세 높이고 소득세 낮추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꿈도 있겠거니와, 관세를 높이면 사실 뭔가 미국 내부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제조업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 그런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관세로 이번에 현대차 투자처럼 네. 미국의 리쇼어링을 조금 더 가속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정말 전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네. 반작용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수요처가 지금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 소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자, 그럼 이때 중국이 예를 들어 관세 문턱을 낮추고 들어오라고 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 뭐 투자를 더 한다거나 자, 이런 선택지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한령이 딱 떨어졌을 때 중국의 엔터 콘텐츠를 못 파니까 다른 나라로 계속 이제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스타가 탄생을 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기업인들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 발전 포럼이라든지 네. 보아 포럼까지도 그렇죠. 참석을 하는 거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비미국 지역에 조금은 더 볼 수밖에 없는 트리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자료 보시면 두 번째가 바로 영주권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상당히 이상적인 사람이죠. 골드 카드. 예, 이 골드 카드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B 비자죠. 네. EB 비자죠. 투자 이민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통 이제 80만 달러로 이제 투자 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투자 이민 제도는 조금 어려워요. 2년짜리 영주권을 주고 네. 그다음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이게 고용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 투자금이 아직 빼지 않았고 네. 이러면 10년짜리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한정이 그렇죠. 되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이제 영주권 제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싸요. 아직까지는. 네.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이 이렇게 좋은 땅인데 이게 80만 달러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500만 달러로 늘려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한 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투자 이민을 500만 달러로 늘리면 실제 경제적 가치가 최대 50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뭐냐면 1000만 명 투자 이민을 받으면 50조 달러까지 가치가 그대로, 있을지 네.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재정 적자가 매년 35조 달러인데 이러면은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냐. 네. 결론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리쇼어링과 긴축, 재정의 정상화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몰두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게 다 4월이에요. 4월 2일에 상호관세,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런 골드카드 시작. 네. 근데 시작부터 한 1000명 정도 예약을 받았다라고 하고 문의는 한 10,000명 정도 있다라고 이게 합니다. 이미 영주권 골드카드는 차장님 저기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이미 해놓은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기존의 영주권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려면 이건 또 의회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되게 약간 혼조되어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제가 재미있게 본 거는 그래서 3프로에서도 투자 이민 관련 방송까지도 하셨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짜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많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이번에 골드카드에서는 지금 필요할 경우이지만 시민권까지 준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진짜 세긴 센 거거든요. 우리 저기 핫바지님께서 계산을 해주셨어요. 한 73억 정도, 70억이 예, 넘어간다고 하는데 네, 네. 있는 분들은 가시고요. 저는 못 가요. 저는 여기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가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금의 최근에 중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이 참 아이러니하게 아시아의 다자주의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 중국에서 크게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여기서 얘기한 건 문화의 교류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문화사절단이 3월 말에 방한을 하겠다라고 날짜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얘기에서 나오는 것은 문화교류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고 재밌는 점은 보도를 하나 보면 과거에는 참 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어쨌든 온다고 방구만 낀 게 벌써 10년이거든요. 야. 그렇게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네. 거의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 것 같다. 이미 중국에서 이미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상회담에서 지금 시진핑이 이제 올 것 같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네. 그 전에 사전 정상회담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번에 다자주의를 진심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구나. 중국이 트럼프 1기보다 똑똑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네. 중국도 맞받아는 치죠. 근데 네. 예전에 네. 비해서 예. 직접적인 충돌을 좀 피한다라는 그러는 것 의견이 같아요. 커요. 맞아요. 해서 뭐해라는 거죠. 어.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정치적인 공방만 있었죠. 네. 그 관세를 얘기하면 그 관세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딥시크를 광고한다든지 기업인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든지 좀 더 실리적으로. 그렇죠. 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중국에는 이제 시진핑이 정말 권력을 계속 쥐고 있는 게 맞는가 하고 있는 이제 군부에서의 숙청 이런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진핑의 경제 사상을 특집 방송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정말 이제 혹자가 얘기하는 시진핑 실각 뭐 이런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료 네. 한번 보시면 저는 이 중국 발전 포럼에 삼성전자도 갔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만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유럽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GF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요. 네. 이 지멘스가 우리는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파트너십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 자,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업들은 다른 지역을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제가 아주 4월과 5월에 거친 언사를 하겠습니다만 6월에는 금리도 내려가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무섭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 미국은 가장 합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합리성은 5월 이후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자주의가 바로 이 보아 포럼에서 나왔어요. 네. 네. 정말 이게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국의 개념인 거죠. 미국의 개념인데 이게 중국에서 나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신호라고 보고 있고 이런 단어가 등장한 마당에 저는 하반기에 우리나라 관광과 우리나라 콘텐츠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전략 키워드로 보면 자 미국은 그럼 언제까지 할까? 제가 자꾸 5월, 6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4월은 불편한 달이에요. 아주 불편한 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금리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한 트럼프의 정책들이 표면화되는 것도 4월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트럼프는 상호 관세라든지 골드카드라든지 다른 여타 정책들을 4월에 몰빵시켜 놨을까? 저의 음모론인데 지금부터는 자 보시면 미국의 연도별 채권 만기 금액이 10조 달러인데 이게 누가 빌렸냐면 바이든이 빌려놓은 거예요. 옐런이 정확하게 말하면 옐런이 빌린 건데 자 여기에서 대부분이 다 단기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돈을 또 빌린다면 요 금액들도 단기채가 더 추가되면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보다도 이걸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5년에 갚아야 되는 채권 만기는 역대급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요거를 10년 뒤로 조금 이제 뒤로 미루겠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임기를 딱 시작했는데 바이든이 빌려놓은 금리는 4.5. 네. 트럼프가 시작할 때 4.8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파이낸싱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자, 그러면 왜 4월일까? 여기 보시면 채권 만기가 4월에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5월까지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수급상의 이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월까지 금리가 크게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경제 심리를 꺾으려고 하는 노력. 하지만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금리.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것이 지금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미국은 기술적인 리바운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미국이 바닥이라고 해서 확 가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타사의 전략 자료들을 보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상대 지수를 비교하면서 이제까지 미국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게 과연 4월에 리바운딩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5월 이후가 될 것 같고 또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미국의 리바운드는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과 높은 금리에서 기인했었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고 금리도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에 쏠렸던 자금들이 또 갑자기 미국으로 쏠려갈 가능성도 낮아 보여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월은 굉장히 투자하기 좀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렵습니다. 변동성에 아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어. 이런 건데 하지만 이 시선을요 9월 이후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달라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혼자 시나리오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저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냈을 때는 자 트럼프의 지금 경제 스크래치를 내는 노력이 실제 하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것은 5월과 6월이 될 것이고 실제 최근에 보면 금리 1의 인하 시점이 5월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5월로 한번 가보면 5월이 끝날 때쯤에는 채권의 수급도 나름 더 이상 발행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거예요. 네. 자 그래서 4월에는 진짜 불편한데 5월에는 또 전혀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대 지수가 또 이제 또 올라올 수 있는 상대 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4월이 아니라 5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문제는 그때가 되면 다른 나라들은 빠지기보단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은 미국과의 경제 성장률 차이,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미국 외 국가의 주식은 좋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월에 미국 증시를 보면서 덩달아서 우리도 같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죠. 네,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실제 5월과 6월을 가면서 차츰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월에 좀 어지럽지만 6월 이후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매수 대응이 조금 더 날 수도 있는. 네. 물론 4월에 안 좋다 뭐 또 미국 갑자기 뭐 빠졌다 반도체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만사 형통입니다. 네. 지금 문제는 금리가 안 떨어져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5월 이후를 보시면서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매수 포지션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4월에 뭐 급격한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긴 어렵지만 어렵다. 네. 그때는 오히려 5, 6월 이후로는 찬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4월에 물병절인도 세금 내는 달이라고 미국이요. 세금 납부 맞아요. 시기 요것도 네, 네. 이제 겹쳐 있기도 그래서 미리 하고. 확정을 하는 거죠. 또 바로 직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 때문에 파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 이슈도 있고 예, 뭐 그래서 맞아요. 4월 좀 지켜보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리는 큰 그림에 있어서 아직 감세는 그렇게 드라이브가 세게 나오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어려워요. 어. 냉정하게 어. 어려워요. 예, 진짜 솔직히 감세를 어디다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 어렵죠. 예, 그러면은 그게 그만큼 예를 들어 소득 이게 그렇잖아요. 예, 세금을 늘리는 거랑 줄이는 거랑 했을 때 네. 제로가 되면 채권을 발행 안 해도 돼요. 근데 감세를 결국에는 감세를 어느 한 분야에서도 하면 채권 발행 금액은 늘어나요. 근데 트럼프의 지금 베센트란 얘기하는 거는 구세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감세를 하면서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채금리가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되게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의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도 다시 한번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 있죠. 행정명령. 이거 다 국회에 안 올리고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이기는 굉장히 복잡성이 높아지고 반작용이 거세면서 상대방 등 카운터파트는 진짜 똑똑해졌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실제로는 좀 어려운 네. 과정을 걷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네. 지금 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새벽에 이제 속보가 막 속보가 전해졌잖아요. 많이 전해졌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4월 어. 2일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몇 마디를 이제 예. 하는 와중에 근데 놀랄 만큼 관대할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놀랄 만큼 네, 네. 관대할 어. 것이다. 이것도 사람을 참 들었다 놨다 그쵸. 하기 때문에 예. 네. 워낙에 두려움이 클 때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예. 가능성도 좀 있는 건지. 저는 5, 6월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5, 6월에는 예. 4월은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트럼프는 불확실성을 높여서 협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지금 불확실성이 없어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어. 자, 대러시아 휴전을 원하는 트럼프 너구나 다 알고 있고 그죠? 관세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 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네. 이거 너무 확실해지고 있어요. 지금 상호 관세까지도 그렇게 하면 트럼프는 저는 바보가 돼요.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때리고
트럼프 불확실성 일단 다시 한번 올리고 때리고, 네. 그 다음에 낮추는 전략. 아까 제가 그래서 언론사 세 곳의 예상이 비슷한 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는 상호 관세는 때리고 그 다음에 낮춰주는. 근데 4월은 그게 아닐 것 같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고 너무 헷갈리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네. 뭐 일단은 25%를 가정하고 때릴 것이다. 그런데 유연할 것이다. 이게 네. 아니 뭐 저기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가격표는 보고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집을 때마다 뭐 김 씨는 싸게 해줄게, 뭐 박 씨는 더 네, 비싸고 네.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항상 다르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맨 처음 관세 나올 때도 관세가 이퀄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촉발할 것이냐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옵션도 있고 더 싼 걸 쓸 수 있는 옵션도 있는 겁니다. 실제 경제에서는. 자 근데 지금 그러면 관세를 했어요. 근데 그럼 전기차로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보이콧은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모델 Y로 이제 넘어가면 새로운 이제 그 페이스리프트로 넘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 감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를 높여도 만약에 그 제품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테슬라 보이콧이라든지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잠재 이연 수요 때문에 그러면 사실 미국의 전체 그 경제적으로 후생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후생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가 얘기해도 네. 내일 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네,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관세는 지금까지는 삿바 싸움이고 진짜 관세는 돌아오는 시기가 미국의 정말 리쇼링이 완비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관세할 것 같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이 걸리고. 아니라 네. 나중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공장이 없는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다음 자료가 사장님 네. 그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명장면. 네. 네, 네. 작년에 저희가 비만 치료제 굉장히 관심 많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많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맞아요. 상황이 어때요 지금? 네, 지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성장률이 조금 꺾이고 일라이릴리의 제품들이 조금 올라가고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든지 다른 임상의 결과들이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또한 거기에다가 이제 펩타이드를 넣어서 지속형 치료제까지도 라이벌들이 올라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독주는 끝난 것 같아요. 독주에 대한 기대감은 끝난 것 같아요. 자료 보시면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 점이 이게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에 보면 제로 열풍이 있었죠. 제로. 네, 제로 콜라 사이다 뭐 제로 이런 제로 거. 네. 콜라 뭐 제로 어디 저도 뭐 좋아합니다. 제로 설탕도 나올 수 네. 있을 거고 하다가 그 다음에 유행한 게 저기 탕후루죠. 탕후루 막 미쳐. 그러니까 네. 설탕을 안 먹다가 나중에 그걸 범벅으로, 몰아서 범벅으로. 먹는 상황인데 네. 지금 미국에 보시면 약간 네.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 보시면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반대로 패스트푸드가 정크푸드, 역전이 패스트푸드가 저렇게 됐구나. 올라가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 수익률로 보면 24년도부터 보면 결론적으로는 비만 치료제는 떨어지고 네. 비만 유발 음식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타코벨이나 피차웃, KFC 같은 전통적인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가 왜 갑자기 올라가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지금 사이클에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가 늘어나고 있으면 제일 타격이 큰 거는 음식료 업체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의 소비가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단가의 음식이나 제품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KFC라든지 타코벨을 보면 뭐 $50 마케팅과 같은 싼 이제 다시 저가 제품들을 라인업을 늘리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작용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위에 있죠. 엔비디아와 타코벨이 제휴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참 아이러니하죠. 어. 예, 자, 왜 그러냐면 네. 이 음식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음식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네. 가장 큰 문제는 재고예요. 그죠? 왜냐하면 양상추도 내일은 모르겠지만 내일 이후는 못 팔 수 못 있을 팔죠. 만큼의 네, 흐물흐물해지죠. 시들면.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예측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빨리 내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선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타코벨은 그런 부분에 제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 예측, 주문 프로세스 개선. 네. 자, 그래서 그래요? 또 예를 들어 저는 늘상 제가 예를 들어 타코벨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럼 그 사람한테 너 뭐 먹었지? 뭐 기본적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내 선택을 또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면 더 많은 고객들을 받을 수가 있죠. 왜 키오스크 앞에서 우리 간혹 가다가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자,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도 AI로 개선할 수 있다. 좀 야. 선택을 용이하게 맞아요. 도와주는. 거기에도 그래서 내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 이게 저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이따 뒤에 우리나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커머스의 멀티플 주가 프리미엄은 엄청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이커머스화된 이제 개인화가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커머스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뒤에 뭐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명장면이 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제가 지난주 너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유는 뭐냐면 자, 자료 보시면 이게 1월부터 3월 2주차까지 제일 높은 종목들에 대한 나래비입니다. 그리고 3월 3주차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나래비예요. 아이러니하게 네.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겹치는 게 제일 많아요. 많이 네. 빠졌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게 각자의 트리거는 있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정말 나쁜 뉴스를 생산했다라고 유진이 생각을 합니다. 있었죠.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자 그런데 사실 보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이럴 이유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저는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상승률이 높은 순위 순서대로 공매도를 맞을까봐 걱정을 한 거죠. 네. 실제 이 공매도 하시는 분들, 숏 매니저들 보면 제가 봤을 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조건들이 있어요. 통상 첫 번째는 상승률, 두 번째는 북밸류 밴드 바깥까지 올라갔을 네. 때. 자, 이 두 가지인데 지금은 북밸류 기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이제 맞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진 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자, 원래 저는 기본적인 전략은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공매도 이후로는 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로 이제 이번 주죠. 한종희 부회장님, 삼성전자 그렇죠. 한종희 부회장님의 발표를 갑작스러운 하셨습니다.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르게 보는 점은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이제 주도했던 것이 바로 한종희 부회장님이세요. 네. 자, 그래서 그 주도했던 분의 공석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모멘텀은 살짝 단기적으로 시들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조선바이오 방산 플러스 올해부터는 엔터뷰티 로봇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조금 당분간은 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그러면 3월 말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은 무엇이었을까? 네. 네, 결론적으로 거의 다 반도체 종목들이었었고 그러네요.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딥 디스카운트까지 빠졌던 또는 LG화학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완전히 빈집까지 갔었던 이런 종목들이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공매도가 된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안전지대인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을 샀던 것이 바로 3월 말 지금의 장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반도체가 레거시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또 하나는 이제까지의 지난 사이클에서는 HBM에 대한 장비들이 두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부터는 디램 미세화 관련 장비들이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HPSP라든지 뭐 리노공업이나 그리고 말씀 안 드렸던 거 하나 빼놓은 게 있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미세화를 1A에서 지금 1C로 가야 네. HBM4 수주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좀 여기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관련 장비들이나 소재 좋을 것 같고 HBM보다는 시클리컬 소재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완전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네. 이 농심이에요. 삼양식품이 진짜 좋죠. 많이 주가 날라갔죠. 진짜 좋죠. 네. 저도 이거를 이게 6월까지 삼양식품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6월에 삼양식품이 증설을 앞두고 있어요. 거의 2배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증설을 하는 네. 겁니다. 불닭. 네, 맞아요. 네.
월마트는 거의 뭐 점령을 했고요. 네. 다른 이제 유통 체인도 계속해서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왜냐하면 롯데마트가 봤을 때 이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 대박이 났네. 네. 그럼 우리도 좀 더 했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증설을 2배를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뭐죠? 쇼티지예요. 그래서 쇼티지 모멘텀은 6월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6월 이후부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건 이런 농심 같은 종목들이에요. 농심이 뭐 신라면 말고. 같은 라면을 파는데 네. 예? 같은 라면을 파는데 상대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의 쇼티지 때문에 수급이 삼양식품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실제 이 수요가 쇼티지가 풀리는 6월 이후부터는 이 밸류에이션 괴리를 농심이 좀 좁힐 가능성도 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이후로는 농심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제 이 신라면 말씀하시는 신라면도 요즘에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뭐 마라, 투, MG 얼마나- 느낌으로 예, 예, 별거 다 바뀌고 해보고 있구나.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건 저는 가격도 올렸잖아요. 예, 전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이제까지의 음식료 모든 제가 왜 의류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의류도 똑같은 옷을 만드는데 기성복은 역성장. 네. 그 다음에 MZ들이 만드는 거는 연평균 맞아. 3-40% 성장 야. 말씀드렸어요. 또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면이 좋아하는 건 우리잖아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 신라면에 대한 새로운 제품들의 수요가 있는 건 MG인 거죠. 네. 예, 불닭볶음면이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농심도 최근에 이런 변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변화의 결과물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료점 가서 불닭볶음 사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볼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 편의점의 업태이기도 하죠. 어. 자, 그런 것처럼 이런 밸류에이션 괴리가 너무 벌어진 같은 업종 내 탑2에 대한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고 요런 자동차 기업들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저는 관세가 나왔을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같은 불닭 안에서도 고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뭐 맛이? 맞아요. 예, 뭐 크림 너무 많아요. 불닭부터 시작을 해 마라 불닭. 저는 불닭도 잘 못 먹는데 드세요, 선아 씨? 맵찔이라고 하죠. 아, 요즘 네네네. 말로 저 그래서 땀 잘 많이 먹어요. 땀이 이렇게 잘 맺힐 먹어요. 수가 솔직히 도전을 해봤거든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원래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그걸 느낀 거죠. 내가 싫어도 예전에는 약간 미스코리아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네. 1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거에 꽂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맞아. 그 사람은 커나간다. 매니아층이 넓어지거나 그 매력도가 높은 그쵸. 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 가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분과 미술품 전문가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뭐냐면 자 원베일리가 70억을 찍는 이유, 맞아. 피카소 작품이 1000억을 찍는 이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재화들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동의를 해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베일리나 피카소 같은 작품들이 말도 안 되게 가격을 찍는 이유는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2명이에요. 그래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아 그러네. 한 명만 있으면 찍는 거구나. 서로 맞아요. 한 명씩만 근데 동의하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수요의 니즈의 개별성이 너무나 벌어졌고,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불닭볶음면도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저는 배경 중에 하나가 Z 세대의 소비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비슷한 현상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불닭볶음면이 그 미국에서 인기가 네. 있다 그래서 네. 미국 분들이 우리보다 더 매운 걸 못 드시지 못 드실 않나라고 텐데. 약간 어. 의문이었는데 이게 세대별로 음. 그 젊은 층은 굉장히 좀 좋아한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 표지도 되게 장난스럽잖아요. 그렇죠. 많이 닭이 불 뿜고 있는. 네, 되게 장난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매운 거를 과연 삼양식품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도 고려를 했겠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의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거 이러다 말어. 저게 통하겠어. 근데 이것도 진짜. 비슷한 게 있죠. 아. HBM도 그랬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그래. 도전적인 방식으로 실제 이제 달려들어야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 격차가 좁아지고 삼양식품이 농심의 시총을 역전하고
이런 것들이 전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앞으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저는 홈플러스가 요즘에 어렵죠. 어려운 게 그렇죠. 아니라 뭐 이제 그냥- 끝났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온라인 이커머스는 자유로울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온라인 매출 산업 성장률이고요. 네. 산업 매출 성장률 이게 오프라인이에요. 25년도 1월에 뒤집혔습니다. 오. 자, 왜 그럴까요? 아 온라인은 내려오고 지금 오프라인은 올라가는 건가요? 사실 온라인은 장기 우하형이었어요. 네. 팬데믹 이후에. 어. 팬데믹이 고점이었었고 장기 우하형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오프라인은 원래 안 좋았죠. 네. 안 좋았지만 오히려 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온라인에서 테무와 알리바바를 이길 수 있습니까? C커머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알던 바와 반대여가지고 그렇죠. 너무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의 위기는 네. 테무가 우리나라의 물류센터를 투자를 확정했어요. 이제 들어올 겁니다. 김포 네, 쪽에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 어.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쿠팡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쿠팡의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탑2에 대해서 나머지 이커머스 시장은 대비가 돼 있을까요? 수요가 올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커머스는 흥미롭게도 그냥 내수 일면도입니다. 한정돼 있을 내수 거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네. 이게 홈플러스랑 정말 뭐가 크게 다를까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택배비, 어. 재료비 뭐 이런 부분들이랑 연동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공원이익률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고정비를 상쇄하고 나중에 정말 얼마만큼의 맥시마이즈된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인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원이익률. 공원이익률? 보통 이제 VC에서 네.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네네.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커머스는 그게 닫혀 있어요.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판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네. 예, 판가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걸 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오프라인은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흥미롭게도 오프라인은 관광객이 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바닥이고 온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좀 우하향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또 하나예요. 아까 제가 테무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소름 끼쳤던 건 이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네. 배달 점유율 70%였었어요. 작년까지. 자, 2024년 1월에 예. 네. 자, 우리가 70% 점유율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독점이에요. 독점.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근데 쿠팡이 지금 무료 많이들 쓰실 겁니다. 쿠팡 이체가 진짜 네, 완전 배달비 와, 무료여서 대박이에요. 네. 무료인데 이걸로 1년 만에 57.8%까지 끌어내린 거예요. 야, 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쿠팡이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예, 쿠팡이 마음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쿠팡이 마음 먹으면 1년 만에 71%의 이런 점유율도 떨어뜨릴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여기서 이 속도로 똑같이 되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50대 50이요. 저는 역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네요. 네. 네. 근데 쿠팡을 이기려면 어. 쿠팡처럼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쿠팡은 지금 시총이 거의 50조잖아요. 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길 수가 이 돈에 이 마르지 않는 셈은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상장이 그래서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나스닥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옳았다. 예. 그러면 왜 쿠팡은 나스닥으로 갔을까? 예. 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자본시장을 너무 잘 활용한 것이 쿠팡이고, 그로 인해서 그 경쟁력으로 지금 비상장의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조차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0%, 30% 이렇게 자잘하게 이커머스를 뭘 팔든 간에 네. 예, 쿠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커머스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장사를 하시든 이 우하향에 대한 기조 지금 걱정이 되고요. 또한 이거에 대한 드라마틱한 쿠팡에 대한 영향력 여기 테무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거는 것보다는 상장 시장에서도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없는 게 있죠. AI예요. 예. AI는 마치 구글과 비슷한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AI라는 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외에 갖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를 수출하는 구도가 아니라 남의 걸 사와서 써야 되는 거죠. 네. 지지 않으려면. 이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이커머스 전반에 좀 위기로 또는 이런 오프라인에서는 또 이제 기회로 작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아 씨 저희가 반절밖에 못했는데 예. 아, 예. 확실히 수련을 네, 통해서 더 강해졌다라는 걸 느끼고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네, 더 네. 강해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좀 듣고 올게요. 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네. 투자 더 강해진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하고 우리 있습니다. 지영님이 재건주가 오늘 간의 휴전인가라고 써주셨는데 아침에 오면서 뉴스 보니까 네. 산불 때문에 그 다시 또 지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재건주가 이렇게 오늘 움직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또 자료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저희 공매도 얘기로 예, 넘어가 예. 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니까 당장. 네, 맞습니다. 네. 이제 3월 31일이죠. 네. 제가 장표 하나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제까지의 공매도는 처음이 아니죠. 네. 그래서 리만 때 미국 신용 위기,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팬데믹 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지금 네 번째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된 전후 수익률을 보면 평균적인 것이 바로 이제 검은색이에요. 보면 공매도 재개 전에 수익률은 정말 많이 빠졌던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공매도 재개된 다음에는 D 플러스 30일까지만 놓고 보면은 중립적인 이벤트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점이 어딘가인데 사실 여기죠. 네, 그래서 나쁜 것들은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 네.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걱정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제일 많이 빠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제까지 주도주, 조선, 바이오, 방산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 트레이딩으로는 오히려 지금은 주도주, 기존 주도주, 많이 빠진 주도주들을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상호관세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종목들이 바로 단기간에 이제 한 보름 정도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공매도 재개되면 오히려 다시 한번 종목장이 단기적으로는 올 가능성도 저는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제 반도체나 이제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보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스팟 가격의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정 거래 가격은 아직까지 쭉 이제 평평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이구한신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중국의 이구한신이 보면은 거의 올해도 작년보다 2배 쓴다라고 하고 품목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구한신 효과가 언제 끝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에 소비 품목을 늘린다라고 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기존의 IT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의 소비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는 자, 이런 효과는 상반기가 어느 정도 좀 고점이지 않을까? 그럼 그 다음부터 반도체가 더 오르려고 하면 다시 미국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전 6월 정도부터는 미국을 다시 볼만은 하다. 그때부터는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겠다. 다만 이 중간에 바꿔 타는 구간에 출렁임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그냥 빠졌을 때 사시는 것이 지금의 사이클이고 오히려 고점을 경신하는 사이클은 6월, 7월에 한번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사장님 미국 칩스법 얘기가 요즘 많이 안 들려가지고 예. 뭐 사실 그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칩스법을 계속 얘기했던 점은 그 예산을 바이든 정부에서 쓰니 많이 때문에 얘기한 거라 어쨌든 지금 트럼프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 사실 딱히 할 게 없고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 짓고 있는 공장을 셧다운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비용 반영 정도가 1, 2분기에 삼성전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가면 이익은 수익성은 좋아지는 사이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할 것 같고 사장님 요거 하나만. 그러면 네. 삼성전자 지금 어쨌든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하이닉스는 한 2.8% 지금 좀 네. 빠지거든요. 네. 요게 어제 미국장 반도체 안 좋았는데 요 네. 현상은 근데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요거에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애가 상대적인 수익률이 좋고 음. 이미 좋았던 애는 조금 더 모멘텀이 없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사이클이 레거시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 예. 사실 어제 나온 뉴스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칩을 더 그렇죠. 쓴다 이제 저가품에도 하는 거였잖아요. 즉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확인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시기를 길게 보면 사실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1개월 수익률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똑같아요. 아.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또 디램의 메모리 가격이 정말 업턴이 온다라고 했을 때도 과거 돌이켜 보면 삼성전자가 이겼던 적은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한 4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 분위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아니면 비슷하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미국 사이클이 온다면 다시 하이닉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포인트도 좀 네, 짚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입니다. 드디어 자동차 얘기를 하네요. 네, 이번에 네. 관세도 있고 뭐 투자도 있고 이야기가 지금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보면 실제 관세율 비용 부담 한 15%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25% 일단 나오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추정하고 있어요. 네.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뭐 이슈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 보시면 실제 자동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기준이 블룸버그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로 PBR이 어느 정도 있는가. 노란색이 현대차예요. 여기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수준까지 빠져 있어요 이미.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올해와 내년이 전년 대비 증액이었다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수익률 이제 영업이익이 평평한 구간을 지나는 와중에 관세를 맞으니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빠지잖아요. 그럼 PER 4배까지 가요. 네, 그럴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기아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까지는 아닙니다만 팬데믹 이후의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을 좀 뚫거나 터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월 초에 굉장히 거센 노이즈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좀 많이 빠진 거를 공략을 했을 때는 이런 자동차가 괜찮겠다. 그리고 실제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실제 유럽에서의 판매량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EV 이제 유럽 점유율이 보통 한 3% 4%였거든요. 근데 네. 6%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가 뭐 나쁜 뉴스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관광이랑 한한령이에요. 네. 관광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제가 관광을 놓고 말씀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이미 전체적인 관광객 수 레벨은 거의 고점까지 왔다. 근데 이게 고점을 뚫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인이다. 중국인이 2016년 한한령 이제 직전보다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고 있다. 자, 이 부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단체 관광객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3분기에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맞아요. 네. 네, 나왔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많은 관광객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지금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숙박세, 이게 일정 호텔 가격 이상의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객세, 일본에서 나갈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세금을 더 받겠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 좀 들어와라는 거예요. 야. 자, 그래서 일본의 환율도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숙박세와 이제 여객세 같은 비용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일본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실제 한국이 12월과 지금부터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환율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급전직하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관광이 늘어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런 관광 사이클에서 무엇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뭐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에스테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쓰는 돈 중에서 가장 높게 성장한 곳은 압도적으로 에스테틱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네. 자,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되면 중국으로 직접 진출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트렌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중국인이 들어온다? 그럼 화장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에스테틱으로 에스테틱으로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예,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의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게 사실상 반도체 기술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가 있으면 돼요. 근데 모두 중국 진출을 했고 중국 기업들조차 이 기업을 통해서 ODM, OEM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한국 브랜드와 차별성은 뭐냐는 거죠. 어. 네. 자, 그런데 미용 의료 기기는 완전 다르죠. 개발의 주체는 의사고 시술의 주체도 의사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한국의 연예인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 이제 화장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3에서 40%까지도 쭉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미묘한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피부과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 리프팅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제 비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 그게 유행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확실하고 의사의 효과가 시술에 좋구나. 대한 차별성이 있는 네. 침습으로 다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APR 같은 이제 홈케어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왜냐면 이제 어쨌든 울세라랑 인모드는 비싸거든요. 자, 그래서 홈케어 시장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다. 트렌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네.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한령이에요. 장표 보시면 한한령이 해제가 됐니 많이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중국을 어떻게 믿니? 자, 그런데 저는 과거와 다른 네. 한 가지 시그널은 이 지금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높이는 보도가 우리가 아니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나왔다. 일단은 외신의 네. 기대가 더 크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한한령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결국 두 가지죠. 공연을 못하게 하고 한국 연예인들의 상품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24년부터 이미 한국의 팝업 상품을 파는 행위는 이미 재개가 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브가 상하이에서 팬사인회 또 했어요. 예, 연예인이 가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하이난 2025라고 중국의 워터밤인데 이게 또 K-팝으로 채워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 반향이 좀 적었던 것은 갓세븐은 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엔터사 이제 아티스트지만 네. 헨리, 제시카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뭐 중화권에서 예, 뭐 배신하고 네. 가신 거죠.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메인 아티스트가 안 가서 그런데 이런 공연도 이미 재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거칠어 보이는데 이거에 연예인의 공연과 사인회, 상품을 막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지금 이미 걷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가 이구환신이에요. 네. 이구환신이 하반기 제가 월요일날 또 이 얘기를 또 할 텐데 또 리바이벌을 할 것 같습니다. 이구환신이 하반기에 문화 콘텐츠 소비, 문화 소비에도 확대를 시킨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똑같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는 두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실업률이 올라가요. 안 좋아요. 그럼 늘어나는 분야는 뭐냐? 중국의 이구환신과 같은 보조금들입니다. 그 방향이 하반기에 콘텐츠로 옮겨간다라고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월요일에 또 나와주시나요? 네. 예. 곧 다시 뵙고 네, 건강해지는 이런 곧 얘기들.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이혁진 차장님 때문에 네. 주말에 저도 좀 수련을 하고 와야겠습니다. 저도. 물어볼 게 네. 많아요. 오늘 사실 2차 전지도 물어봤어야 되고 맞아요. 배터리도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월요일에.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요 지수 자체는 사실 좋지 않아요. 물론 뭐 미국장 대비해서는 좀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하락폭 좀 늘려서 0.97% 하락, 코스닥이 0.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텨주는데 그 외 그러니까요. 종목들이 파란불 켜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거의 3% 가량 빠지고 현대차도 3.8% 거의 4% 가까이 빠지고요. 기아도 3%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오늘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어제 사법 리스크 또 있었던 정치 테마주가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변동성 주의하셔야 네.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